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 수요일입니다. 저도 뭐 스승은 아닌데 또 손님들께서 화환도 보내주셨고요, 또 뭐 택배도 보내주셨고, 또 촌지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얘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는데, 모든 거 받은 거 받은 만큼 계산해 가지고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서 불이익도 한 대로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송 촌놈이죠. 어릴 때 이제 그 농촌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 이 반에 반은 책상에 앉고 반은 못 앉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업이 재밌었는 걸로 지금 생각나는데, 참 스승의 날, 참 요즘 그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하는데, 이럴 때서 여러분들 선생님 곁에, 과거 선생님들 곁에 파이팅 하라고 전화 한번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글로벌 증시가 계속 신고가예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용용 죽겠지입니다. 용용 죽겠지. 저희 아들 이름이 용용인데요. 그래서 참 장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왜 이런가 제가 했는데, 지난주 제가 이제 우리 했죠. 수요일 할 때 환율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환율 때문에 그렇다 나와요. 역시 우리 수익을 말하다가 굉장히 빠르게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얼만큼 이격 괴리가 벌어졌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공부를 오늘 좀 많이 하겠습니다. 심리도 심화편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늘 장자체 미국 글로벌은 신고가, 우리 증시는 2포인트 플러스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같으면요, 일단 비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 차트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연수익 18%, 19% 정도의 다우존스 지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그 코스피가 5% 수익이 납니다. 연으로.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났느냐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월 달에 이제 났습니다. 1월 달에 이제 이렇게 났는데, 이제 참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계속 상승, 우리나라에서 힘 못 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코스닥, 물론 저 코스닥 싫어합니다만, 코스닥은 같은 수익을 보다가 이제 수익이 조금 떨어지는 그럽니다. 코스닥이 원래 14.7% 수익이 났습니다. 코스닥 17% 수익이 났고요. 그 밤에 여러분 일본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몇 프로가 났냐면 74% 수익이 났어요. 어우, 엄청납니다. 74%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고요. 그 반면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떻게 되냐면, 중국 증시가 여러분 7% 정도 수익이 났어요. 7%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일본 증시의 상승, 제가 이제 여러분 한 3개월 전부터 일본 증시의 상승이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해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 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일본 증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려 작년에 비해서 73.98% 수익이다. 이건 그 사이 뭐 다우존스 지수가 뜬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런 그 괴리 현상이 계속 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이 깊으면 골이 깊듯이 일본 증시의 조정,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했죠. 일본 증시의 조정이 우리나라 증시를 반등시키는 그런 국면이다 될 것인데, 어제 미국하고 글로벌 증시가 다 신고가였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힘을 못 썼어요. 그 일본 증시가 오늘 또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만은, 기다리면 분명히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장은 한번 볼 것 같은데, 오늘 장 자체가 참 신기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으로 볼 것 같으면 오늘부터 참 신기하게 나왔다. 보통 자, 이동평균 보실 때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시황을 볼 때요, 첫째 이동평균입니다. 오늘 이제 이동평균 21일평, 61일평, 121일평. 121일평이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죠. 지속 상승이고요. 61일평이 이제 횡보 국면입니다. 횡보 21일평의 상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형적으로 뭐 있는데,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61일평과 121일평이
데드크로스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61위평과 61위평을 볼 것 같으면 61위평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강한 모양은 이 자리고요. 자, 61위평 자리가 이 자리고 그다음 이제 121위평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이 자리 이게 121평 자리죠. 그래서 121평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렇게 봅니다. 61평은 급격히 이제 하락하죠. 왜? 60 급격히 하락은 아니지만 이 없어지는 자리가 높기 때문에 61평은 지금 떨어지는 찰나고 120에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지금 그 이평이요. 자세히 여기 보시면 여러분 나옵니다. 뭐라냐면 61평이 121평이 여러분 121평이 얼마냐면 1967포인트고요. 61위평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1969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2p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는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드크로스가 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자체가 꽤 오랫동안 날 걸로 같아요. 데드크로스가 난다 이렇게 보는데 데드크로스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 자체가 짧게는 반등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볼 때 지금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어떤 증상이 나냐면요. 어떤 증상이 나냐면 120일, 60일, 20일 되는 데드크로스 완성이 됩니다. 데드크로스 완성. 이게 역배열 완성이죠. 역배열 완성은 주가 자체가 반등 타임이 옵니다. 반등 타임인데 힘이 없어요. 왜 없냐면 일단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되는 부분이죠. 되는 부분인데 이제 데드크로스 납니다. 데드크로스는 반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 자체는 조금 힘이 없는 그런 장세가 계속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 자체 일단 데드크로스 나는 부분을 했는데 일단 데드크로스 나가지고 121위평과 61위평이 붙어가 갑니다. 붙어가는 찰나에 지금 21위평이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이때 21위평 자체가 여기를 관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아직까지 21위평 자체가 여운이 있습니다. 여운이 있다는 것은 21위평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1위평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데 빠른 속도가 얼마냐면 한 일주일 동안 빠른 속도로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21위평이 돌아나가는데 이 일주일 사이에 21위평이 61위평과 121위평을 골든 크로스를 낼 것이냐. 왜 그러냐면 61위평과 121위평의 데드 크로스는 천천히 약세를 보이지만 21위평은 단기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장기로 봐서는 약세를 보이는데 단기로 봐서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장 자체를 민감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알다시피 주가가 폭락을 했죠. 저 선물 노차가 7포인트. 선물 7포인트 빠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7포인트 빠지는데 이제 외국인의 선물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기술적 분석적으로 봐서 일단은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오락가락 할 것이다. 결론은 뭡니까? 뭐 아주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주가 자체가 박스권을 정하면서 큰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게릴라 짧은 그 박스권이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급격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선물이죠. 딱 요즘 뭐 이거 우리 방송을 많이 보는지 온 동네 방송에서 계속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거 뭡니까? 이평으로 본 거죠. 그래. 두 번째가 이제 수급으로 본 겁니다. 예, 수급으로 볼 때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 이 수급 자체가 여러분 뭐를 볼 수 있냐면 첫째 이제 뭐 주식은 볼 수 없죠. 주식은 뭐 거래량이 사상 최대다. 거래량이 사상 최대란 말은 뭡니까? 개인들이 거의 깡통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개인 갖고 있는 종목이 계속 떨어졌다. 자, 이번에 코스닥이 그래 떴지만 뭐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떴다. 이 말은 뭐냐? 코스닥이 지수가 떠도 주가가 많이 떴느냐 많이 뜨지 않았다. 코스닥 지수가 떴다는 것은 코스닥도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떴다. 그러면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3, 4, 5만 원짜리를 사느냐? 우리 개인들은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제 주식 수급은 별로 안 좋고 이제 선물 수급이죠. 선물 수급에 이제 그 사이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개인과 외국인과 뭡니까? 개인과 외국인과 뭐 개인 외국 기관이 있다. 선물 평균 가격이 뭐냐? 260
7이다. 지금 선물가 267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수 선물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선물 가격이 256.60. 256.60. 257입니다. 257이에요. 그럼 250 거의 뭐 본전이거든요. 본전. 지금 본전 수준이에요. 개인들이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개인들이 어떻게 8천억 정도. 외국인이 얼마요? 외국인이 어떻게 해요? 개인은 상승 쪽에. 외국인은 어떻게 해요? 2조 9천억. 하방 쪽에. 그 다음에 기관은 어떻게 해요? 2조. 상승 쪽에. 지금 선물 영업일수가 20일 남았어요. 20일. 그 누구도 지금 양보를 못합니다. 왜?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특히 개인들은 뭐 힘이 없다 치더라도 지금 각자 2조 이상 걸어놨거든요. 2조 이상 걸어놨다는 뭡니까? 오르면 기관이 먹는데 개인들 외국인들이 죽어도 용납을 못하고 내리면 어떻게 외국인이 먹는데 기관들을 절대 용납 못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증시가 묶여있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사생 결단을 보는데 삼성전자 발목만 잡으면 코스피 200 종목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해요? 35% 돼요. 40% 가까이 되니까 삼성전자를 잡는 거예요. 삼성전자 잡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기전자가 다 잡히면서 주가 자체가 힘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생 결단인데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도 양보할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양보할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양보를 못합니다. 양보를. 일단 그런 걸로 봐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이런 부분을 봐서 굉장히 그 선물로 수급으로 봐서는 어느 한 곳도 이 지수 지금 1970포인트입니다. 1970포인트고 선물로 봐서는 256, 한 7 정도, 7 정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치열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상승하면 기관이 먹고 하락하면 외국인이 먹는다. 만기 뭡니까? 6월 둘째 주 목요일 날. 그럼 누가 이길 것이냐? 이걸 한번 봤는데 아마 사생 결단식일 거다. 사생 결단식이란 뭡니까? 글로벌 증시 악재 때문에 빠지면은 장중에 끄집어 올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끄집어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상승하니까 끄집어 이날 또 미국 글로벌이 상승하니까 끄집어 내립니다. 내리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양보할 수 없는 자리다. 그 양보할 수 없는 자리가 60일 121평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0일 120평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 자체는 1970포인트 전후에서 치열한 공방은 계속 나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0포인트에서 멀리 볼륨주부터 상단에 뜨면 매도치고 저단 뜨면 어떻게 해? 저점 뜨면 매수하는 양면성을 보이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970포인트와 선물, 요건 포인트고요. 코스피고요. 선물은 어떻게 해요? 선물은 157포인트.00. 여기서 치열한 공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물은 그 대신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지면 한쪽으로 몰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절매를 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일단 박스권 국면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수급 중에 이제 요 수급이 선물 수급. 두 번째 이제 주식 수급이죠. 주식 수급이 제가 여러분들 1980포인트에서 왜 주가가 쉬어갈 것이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매물대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매물대 보시면 어떻게 해요? 1980포인트가 중심대에 있습니다. 매물대가 거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매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50% 정도 돼요. 이 매물에. 그리고 위에 매물이 너무 층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980포인트 뚫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로는 그 매물대를 뚫을 때 가장 큰 거는 뭡니까? 거래량이 활발하면서 뚫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청송 2000포인트 간다 했잖아요. 2000포인트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가 자체가 급락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2000포인트 간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죠. 21이평 자체가 어떻게 61이평 꼬인데 이걸 관통할 시에 이제 갑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지만 제가 1980포인트 간다 할 때 제가 여러분 그 정확히 빨리 갔죠. 의외로 또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저한테 이제 1900포인트 밑에서 1900포인트 밑에 이틀 들어갔어요.
이때 여러분 그때 뭐라고 했냐? 여러분 빚내가지고 오브이자 내가 사야 1980포인트 간다 했는데 정확히 며칠 만에 갔느냐면 12일 만에 1980포인트를 갔습니다. 100포인트 뚫었어요. 그래서 정성님 뭐 언제 갑니까? 언제 가는 건 전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평 자체가 모였으면서 20일 이평이 상승할 때, 특히 20일 이평이 동시다발로 관통을 내버릴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앞에도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앞부분도 있고요. 과거에 예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20일, 120일 이평을, 60일, 120일 이평을 20일 이평이 과감하게 뚫을 때 주가 시세가 보통 100에서 150포인트짜리 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물 자체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을 뚫게 되면 주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물대로 봐서는 1980포인트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나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뚫을 수 있는 거는 이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물 수급으로 보거나 주식 수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실 때 결코 주식 자체가 만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 일목균형표죠.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의 움직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 2입니다. 그 선행 스팬 2가 여러분 보다시피 앞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일목균형표인데요. 19일 후에 선행 스팬 2가 움직입니다. 19일에 선행 스팬 2가 움직인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잡고 앞으로 한 달 후쯤이죠. 한 달 후쯤 주가가 폭풍 전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쯤. 한 달 후쯤. 한 달 후락하면 여러분 그게 언제입니까? 선물 옵션 만기 때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 때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가 굉장히 폭풍 전야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볼 게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기준선이죠. 기준선이 며칠 있으면 상승하느냐면요. 기준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7일 있으면 상승한다. 7일. 기준선이 7일 있으면 상승. 7일. 7일 있으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일 있으면 상승. 그러면 7일 후에 전환선은 어떻게 되느냐? 전환선은 7일 후에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전환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준선과 전환선이 상승한다. 기준선과 전환선이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앞으로 한 5, 6일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겠죠? 다음 주 녹화하는 날. 희한하게 얘기해 보면 이 녹화하는 날이 꼭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전후가 큰 변곡점이 맞을 가능성이 많고 더 큰 변곡점은 정확히 19일 후 전후 이때가 큰 변곡점, 아주 대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할 것 같으면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시황에 첫 번째가 뭡니까? 이평이 60일과 120일이 데드크로스 난다. 데드크로스 난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래서 20일 이평이 요 두 개의 골든 크로스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데드크로스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가 충격이 있죠. 두 번째가 뭡니까? 20일 이평이 60일과 동시다발로 뜨면 주가에 큰 상승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수급이죠. 선물 수급으로 봐서는 1970포인트에서 선물 뭡니까? 157P에서 어떻게 2조 5천억씩 걸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한쪽에 슬럼화 될 가능성이 높다. 슬럼화보다는 박스권이 있다. 그 대신 5P 이상 끝나면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선물 수급이죠. 두 번째 수급이 매물 수급입니다. 매물 수급으로 봐서는 198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까지 워낙 주가 매물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 뜨기는 지금 이거 두 번 실패했거든요. 두 번 실패했는데 굉장히 거기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 이제 일목균형표죠. 일목균형표 첫 번째가 선행 스팬 2가 15일 전후의 변곡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준선이 며칠? 7일 후의 변곡점이고 전환선이 7일 후의 변곡점이다. 그럼 작은 변곡점이 7일 후고 큰 변곡점이 15일 후다. 세 번째가 뭡니까?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으로 봤을 때 지금 캔들 차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 위에 안착을 했다.
구름 위에 안착이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이다. 구름 밖에와 구름 안이라는 것은 구름 위에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 장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해를 본다. 해를 본다는 것은 식물이 해를 본다는 것은 송송송송 올라오는 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 여러분 식물이 못 자랐죠. 구름 밑에 있었죠. 구름 밑에 있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인데 가장 밑에 있었죠. 밑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쪽 부분 주가 자체가 훨훨 날아갈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은 어떻습니까? 앞에 구름이 불고 있는데 그 앞에 구름이 불기 위해서는 어떻게 15일의 여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하고자 이 쉽게 말을 하면 뭐냐면 온실에 모종을 키워가지고 온실에서 잘 크던 것을 밭에 갖다 심습니다. 심으면 이 모종이 한 보름 동안 몸살을 해요. 왜? 너무 온실이 좋은 환경에서 크다가 밖에 가면 모종에 몸살을 하면 몸살. 그래서 모종이 막 안 커요. 안 크고 어떡합니까? 막 모종이 이 온실에 보들보들한 온실의 모종이 밖에 가면 키는 크지도 않고 추위에 어떻게 해요? 땅땅해집니다. 땅땅해. 허벅지가 굵어지고 머리가 커지고 땅땅해요. 그래 다음에 이제 위로 쑥 크죠. 가지를 벌리면서 그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장 자체가 굉장히 한번 리듬을 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을 칠 때 나쁘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모든 언론이나 방송이 장을 비관적으로 보다가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당했죠. 당했는데 장 자체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날수로 쳐가지고요. 날수로 쳐가 오늘까지 25일째 강세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음봉은 있었지만 25일째 주가 자체가 강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 자체가 콜이에요, 콜. 어쨌든 간 장 자체는 한 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죠. 이 차트는 뭡니까? 시계열 차트죠. 시계열 차트가 뭡니까? 주가의 움직임이죠. 시계열 차트가 여러 개가 있죠. 첫 번째 차트가 뭡니까?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PMF 차트는 일단 눌림목. PMF 차트는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삼선 전환도입니다. 첫 번째 표. 두 번째 삼선 전환도는 플러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윙 차트. 스윙 차트는 눌림목, 횡보. 스윙은요, 제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기 차트 플러스. 네 번째 가기 차트는요, 플러스. 그 다음에 뭡니까? 랭코 차트는 오늘자로 또 플러스. 랭코 차트 플러스죠? 랭코 플러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체적 차트, 시계열 차트 중에 어떻게 플러스 4개, 보합 1개, 마이너스 1개. 전체적으로 장 자체는 나쁜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차트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요. 매주 화, 수, 일, 밤 9시에 인터넷 강좌가 있어요. 인터넷 강좌. 서울경제나 저에게 전화 주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하시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장 자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질 것이다. 둔하지만 그 작은 폭에서 굉장히 짧은 박스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선생님 여러분 가죠? 글로벌 증시가 상승해도 글로벌 증시가 하락해도 주가 자체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부분을 여러분 속이 말해서 속이 탈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선물에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합니다. 공부는 심리도죠. 심리도입니다. 심리도를 여러분께서 치면 보통 10 나와요. 10이 나오는데 심리도를 10만 쓰면 되느냐? 10만. 그건 아닙니다. 10이라는 건 뭐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최근 캔들, 오늘 포함해가지고 캔들이 양운이 몇 개? 음운이 몇 개죠? 양운이 어떻게 5개면 심리도가 50, 양운이 6개면 60.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도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런데 심리도를 할 때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심리도가 50이나 60일 때, 자, 1, 2, 3, 4, 5, 6, 7, 8, 9, 10이면
내가 주식을 이날 매수를 하죠. 전에 과거 한번 했는데요. 이날 내가 주식을 매수할 것 같으면 1보다 5가 커야 됩니다. 1보다 5가 커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날 2보다 6이 커야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3보다 어떻게 해요? 7이 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5일 2평이 어떻게 해요? 5일 2평이 어디 상승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뭐냐면, 심리도가 50이다. 심리도가 50이면, 캔들 차트 10개 중에, 캔들 차트 10개 중에, 10개, 캔들 차트가 10개죠? 캔들 차트 10개 중에, 자, 심리도가 50입니다. 심리도가 50, 캔들 차트 10개 중에 5개가 플러스죠. 5개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여기 볼 때, 요 심리도, 자, 뭐, 예를 들어 있습니다. 5개. 1, 2, 3, 4, 5만 5개. 6, 7, 8, 9, 10. 여기, 요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안 좋은 거죠. 옆쪽이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최근에 붉은 게 많아야 된다. 붉은 게. 최근 게 붉은 게 많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5개잖아. 자, 5개가 붉다. 그러면 요 5개 중,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2개, 천지차입니다, 이거는. 천지차예요. 심리도 50일 때, 심리도가 50일 때, 이 앞에 3개와 앞에 2개 천지차입니다. 앞에 2개는, 그러니까 최근 3개가 요거다. 이거는 어떻게, 매수를 해도 되지만, 앞에 3개와 뒤에 2개, 이거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매수. 그러면 최근에 좋아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5개라도 어떻게 해요? 5개라도. 여기 1개, 여기 4개. 이건 무조건 매수죠. 제가 심리도 뭡니까? 심리도. 심리도는 비율에 따라, 물론 심리도 전체가 뭐 60이다. 60 같으면 이건 매수죠. 50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과 뒤쪽의 심리도를 어떻게 해요? 나눠가 가야 됩니다. 나눠가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리도. 최근의 심리도 오늘 50이죠. 오늘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심리가 50입니다. 그럼 50이면 어제 종가보다 높나 안 높나? 어제 종가보다 높나? 자, 여기 보면 50. 10개입니다, 10개. 10개. 자, 하나, 둘, 셋, 넷. 어제 종가보다 5개 높죠. 5개 높은데 코스닥이 최근에 보세요. 자, 어제 종가보다 높고. 최근에 과거께 3개가 좋습니다. 3개. 오늘은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게? 여 4고 여기 1입니다. 코스닥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매수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닌데.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자, 코스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자꾸 여러분 이해를 못 하는데. 코스피 심리 60입니다. 심리 60. 심리 60은 어제보다 높은 게 몇 개? 6개란 말이죠. 심리 6개, 6개. 6개입니다. 그럼 5개 반 잘라봅니다. 잘라볼 때 최근에 뭡니까? 최근에 어제보다 높았던 게, 자, 최근에 4개요, 4개. 요 하나, 둘, 3개에 여기 4개. 그럼 3개, 4개. 그러면 뭡니까? 최근 게 4개, 과거 2개. 심리도 60. 지금 좋다. 지금 좋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최근입니다. 오늘. 지금 좋아요. 그럼 매수. 그래서 3미도, 심리도 60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뭐 4고 여기 2다.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돼. 이 말은 뭡니까? 점진적으로 갈 때까지 좋아야 되는 부분이다. 갈 때까지 좋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게 이제 심리도입니다. 심리도 이제 첫 번째가 뭡니까? 심리 분석이죠, 이게 심리 분석. 최근의 심리도란 뭡니까? 점점 좋아지냐, 안 좋아지느냐.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오래된 차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차트인데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원시적인 차트인데도 무지하게 잘 맞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심리도를 볼 때 첫 번째가 이제 이 분석이고, 이제 분석입니다, 분석. 심리 분석이에요. 심리 분석이 뭡니까? 심리도 분석이죠. 심리도 분석. 심리도 분석이 뭡니까? 심리도 10을 쓰면 10에 대한 분석, 전 5개와 후 5개의 분석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두 번째 심리도는요, 과열과 침체 때. 과열 때는 매수 금지. 침체 때는 뭡니까? 매도를 금지해야 됩니다. 선물하는 분 많이 쓰죠. 심리도 한번 볼게요. 자, 선물로 주로 많이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선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 많은데요. 자, 선물 한번 볼게요. 선물 분봉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분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리도 한번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심리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이거 가르친 줄 압니까? 우리 개인들이 선물 다 죽어버렸어요. 공부 안 해가.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심리도죠.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거는 풋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거는 콜 하면 안 된다.
여기는 콜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 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풋하면 안 된다. 뭐 보입니까? 심리 싸움이 심리 싸움. 심리도를 갖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도를 잘 봐야 되죠. 선물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선물이 재밌었죠? 우리 회원들 오늘 콜장이었습니다. 오늘 콜장에서 콜장.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풋하지 마, 풋하지 마, 풋하지 마. 오늘 아침 매매하지 말죠, 하죠? 매매하지 마, 매매하지 마. 아침에 콜, 이거 콜 나왔어요. 콜 나와가 쭉 갖고 있다가 뭡니까? 여기 풋. 오늘 한 번 매매밖에 없었죠? 한 번 매매밖에 없었어, 한 번.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심리도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종목 심리도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셀트리온이 한번 더 스트렝튼. 셀트리온 오늘 최근 심리도가 굉장히 좋죠. 지금 60인데, 최근 5일 연속 상승입니다. 이러면 따라서 된다. 보통 심리도는 여러분께서 50 전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자, SFA 보세요. SFA도 최근에 좋아요. 살아있어요. 자,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도 지금 보시면 60 좋아요. 코스닥 좋아요. 자, 메디포스트 한번 볼게요. 메디포스트 안 돼요. 심리도 30. 이거는 쳐다볼 것 없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ITC 괜찮아요. 자, CJEMN 괜찮아. 안 돼요. 이거는 아직까지 안 돼요. 다음 안 돼요. 같은 50에 틀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제 최근에 코스닥 종목이 아직까지 죽었느냐? 제가 볼 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면 시가총액 높은 걸 가는데 우리 일반인은 갖고 있는 거 보면 시가총액 높은 거 아니고 전부 뭐 1,000원, 2,000원짜리 많이 갖고 있다. 이게 문제되거든요. 가장 웃긴 게 뭐냐면 시장 올라갈 것 같습니다. 켜놓고 중소형주 추천하는 사람.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수가 올라간다 하면 뭐 대형주 사야지.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간다 해놓고 소형주 사는 건 먹고. 야, 나 진짜 웃겨요. 지수 올라간다 해놓고 소형주 사요. 지수 올라간다 해놓고. 지수 올라간다 해놓고 소형주 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수 올라간다 하면 뭘요? 대형주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볼 것 같으면 삼성전자 심리도가 좋아지다가 아직 50이다. 50 이제 분석해봐야 되죠? 50이다. 현대차 30이에요. 30. 자동차 아직 따라 사면 안 돼요. 거의 자동차 이틀 떴다가 빠진단 말이에요. 모비스 좋아요. 근데 따라 사면 안 돼요. 이미 과열 들어가 버렸어요. 과열 들어가면 어떻게 심리도가 내려와야 됩니다. 과열된다. 과열 이탈한다. 주가가 빠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상승 후에 하락 조정보다는 뭡니까? 고가날이 횡보 조정이 좋다 이거죠. 횡보 조정. 그걸 보시면 나와요, 이게. 자,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포스코. 어우, 좋아요. 60. 수은 고르기 하죠. 기아차. 60. 60. 삼성생명 안 돼요.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자, SK 하이닉스. 아직 50.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서서히 수은 고르기 계속 합니다. 신한지주. 서서히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안 해요. 그 대신 심리도가 침체 들어가 버렸다. 파는 건 아닙니다. 손절매 하는 거 아니에요. 침체 들어가면 손절매 하시면 안 됩니다. 침체는 곧 반등한다는 거예요. 침체는 뭡니까? 거래량이 없어가 주가 떨어져가지고 곧 반등한다는 거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과열, 내 진입하지 마라는 말은 뭡니까? 더 올라가기 힘든다. 일단 한번 쉬어간다. 이게 이제 여러분 심리도가 가장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심리 이야기예요. 주가가 연거푸 어떻게 9일 연속. 자, 심리도가 80입니다. 80. 70 이상 들어가면 과열을 서서히 들어가죠. 70에서 80 들어갈 때 과열 들어갑니다. 80 같으면 열흘 중에 8일 떴다. 좀 안 쉬겠습니까? 막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가 가더라도 쉽니다. 그게 뭐 주식이 빠질 때 반대로 어떻게 7일에서 8일 빠졌을 때 주가 연속 8일 계속 빠졌어. 어제부터 주가 빠졌는데 주가 그때부터 팔면 되겠습니까? 바보죠. 그때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심리도 문제를 해야 된다. 특히 그건 뭡니까? 장대봉으로 쭉 빠졌는데 심리도는 살아있어. 그런 날 따라 사야 되겠죠. 주가 장봉 장대인데 심리도가 나빠. 그러나 사면 된다는데 안 돼. 그러면 주가가 양봉이나 음봉 나왔을 때 심리도 보고 이걸 팔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심리도가 오늘 양봉 장대 나서 심리도가 50 이상이야. 그러면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그 대신 오늘 양봉 났는데 심리도가 40이다. 그날 때려야 돼. 자, 음봉 쭉 났어. 근데 심리도가 어떻게 심리도가 아직 50 이상이야. 그러면서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심리도가 쭉 음봉에 40이다. 따라가면 때려야 되죠. 이거 보고 심리도 어떻게 추격 매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장자재 참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심리도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종합주가 심리도가 60이에요. 60입니다. 괜찮아요.
종합주가 지수가 심리도가 60이 60.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물론 뭐 심리도가 바닥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20에서 30, 40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심리도에 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침체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런 부분 보시면 잘 나옵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저점의 심리도는 얼마나 위험한 부분인가를 나오고 있어요.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나오는 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야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뭡니까? 주식이 침체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주식과 침체 들어가지 않고 올라오는 틀립니다. 침체 들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투매가 나왔다는 거죠. 침체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주식이 빨리 올라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과열 가가지고 빠지는 거와 과열 들어가지 않고 빠지는 거. 과열 들어갔다 빠지는 게 덜 빠집니다. 과열 들어가지 않고 빠지는 게 더 빠집니다. 이 말은 뭡니까? 힘을 쓰는 수 있는 종목들이 더 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도입니다. 심리도 재밌죠? 지난번에 했던 거 한데. 그래서 심리도를 여러분께서 50. 첫 번째 제가 먹는데 심리도를 분석하라. 두 번째는 과도매수, 과매도에는 진입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심리도 50이다. 50P에서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된다. 50 전후를 꼭 어떻게 해요?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심리도가 뭐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주가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다시 튕겨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심리도를 볼 때 여러분 항시 볼 거 있습니다. 뭐 하나 또 편법으로 보는 법이 있는데 뭐냐면 11일평, 11일평이죠. 심리도 11일이죠. 11일평 위에 있냐 아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심리도가 5 이상일 때 심리도가 5 이상입니다. 50 이상일 때 11일평 위에 있냐 아래냐. 11일평 위에서는 매수, 11일평 아래는 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는 편법인데 굉장히 잘 맞는 편법입니다. 요거 이제 요거 별가인 같죠? 요거 별가인 요걸 어떻게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에 비해서 지나고 나면 유사상품 별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죠. 저는 애플도 이해하고 삼성도 이해합니다. 애플도 이해하고 삼성도 이해해요. 애플도 이것은 이게 전형이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요? 애플이 어떻게 해요? 심리도를 만들었어.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 11일평을 대입시켜가지고 상하.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럼 이쪽에서 보면 야 내가 원조인데 야 이거는 뭡니까? 야 나는 네 거를 발판을 내가지고 새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삼성하고 뭡니까? 애플의 싸움이죠. 이게 뭡니까? 계란이 먼저 나느냐 닭이 먼저 나 그런 부분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도를 보인다. 특히 심리도는 여러분께서 선물에 많은 공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일목균형표 때 심리도는요. 구름 위에서는 손절매 라인을 좀 후하게 잡으셔도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심리도가 50에서 손절매 잡으라고 했는데 구름 위에서는 뭐 40이나 30도 용인해도 됩니다. 그만큼 구름 위에. 그럼 그 구름 밖에는 어떻게? 구름 아래서는 심리도 50보다는 60, 70 될 때 사야 된다. 그럼 구름 위에는 어떻게? 심리도가 50 이하 갔다가 50 넘으면 바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되죠. 그래서 일반 이평차드는요. 이평차드는 뭐 냉정한 그런 부분인데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과 위가 틀려요. 이 아래쪽과 위의 모양이 틀립니다. 틀리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요즘 미국의 고급 증권 방송들을요. 보시면 여러분 여러분 원래 요즘 철저히 우리나라도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제 많이 이용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 때 시뮬레이션 데이터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지금 뭐 주식이 이제 인간이 판단할 필요가 없죠. 인간이 판단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합디다. 앞으로 20년 내로 유인 전투기가 없어질 것이다. 유인 전투기가 없어질 것이다. 무인 전투기만 한다 그죠. 그럼 내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내로 우리가 매매하는 인간이 판단해가 매매하는 거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인간이 못 따라가요. 여러분 보다시피 개인들이 깡통 났는 이유가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들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보고요. 자 종목을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삼성전자 살아있고요. 심리도 50입니다. 분석해야 되고요. SK하이닉스고 신한지주도 40 아직 안 돼요. 기아차 지금 심리도 60 아직 살아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과일이 따라가면 안 되고요. LG화학 심리도 60 좋아요. 계속 공격이죠. 현대차 심리 60 30 현대차 아직 아니에요. 삼성생명 침체 안 들어갔습니다. 주가 안 빠진 침체 들어갔다 이 말은 주가 덜고 나올 때 바로 상승할 수 있다. 돌아 나올 때 상승할 때. 한국전력 심리도 40 안 됩니다. 포스코 심리도 60 좋아요. 모양이 좋다. 그다음 이제 미포조선
심리도 70 너무너무 좋죠. 50에서 공짜. 50 어디 있습니까? 50이 여기서 공격이 포인트였어요. 여기서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아, 좋아요. 자, 현대중공업 아직 아니죠. 침체해서 아직까지 현대중공업 아직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대우조선해양. 좋죠. 지금은 좋죠. 50 어디입니까? 50. 여기서 매수 공격이었어요. 여기서 50 매수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삼성중공업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심리도 30 쳐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 보면 현대산업. 좋아요. 심리도 70이고요. 자, 심리도 70, 현대산업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디서 사야 됩니까? 현대전설, 여기서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여기 매수 포인트, 여기 매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대림산업, 과열드 같죠? 지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대림산업. 오늘 대림산업이 따라가면 안 된다. GS건설, 좋아요. 심리도 70. 그 다음에 삼성물산 또 50 분석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 과열해가지고 눌림목 주는 거고 대우건설도 계속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오늘 이제 양봉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봉 낳는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으면 현대미포조선 보시면 계속이죠. 그다음에 현대하이스코 굉장히 좋아요. 심리도 50인데 주가 상승이 있다. 그다음 대한항공우주 50 좋아요. 내가 묻겠죠. 심리도가 50 이상에서 양봉 장대는 그대로 놔둬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주항공 그대로 가고 한전기술 심리도 60 살아있고요. 한전 KP에서 40 아직까지 냅니다. 이거 내일 한번 보십시오. 한전기술은 내일 아침에 한전 KP에서 내일 아침에 심리도 양봉 장대는데 40 났다. 한번 잘라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현대해상 심리도 60 좋아요. NC소프트 심리도 30 안 됩니다. 오늘 잘라줘야 됩니다. 아모레퍼시픽 심리도 60 계속 고고요. 삼성화재 안 되고요. GS건설 심리도 70 좋아요. 한국가스공사 심리도 40 아직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심리도 30 안 되고 두산 심리도 70 과열이니까 지금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심리도 이제 알겠죠? 심리도 보실 것 같으면 여러분 했습니다. 첫 번째 심리도가 10개, 심리도 10개, 심리도 이제 상승이죠. 50 되었을 때 심리도 앞 심리와 뒤 심리를 분배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과매도 과매수에 이제 매도 따라가는 거와 매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50 전후에서 매매 포인트를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봅니다. 심리도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매매 기법입니다. 특히 이 심리도는 절대 못 속인다. 왜 그러냐? 주가가 뛰어가면 실수밖에 없는 그런 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도를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심리도는 여러분 물론 변형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지 마시고 기본 심리 시각고 매매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항시 쓰실 때 방금 전에 힌트 한 게 줬죠? 심리도 10에 11평 상이냐 하냐 이게 더 잘 맞다. 삼성전자가 하는 방법이다.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너무 힘들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힘든데 이럴 때서 여러분들이 단무지 정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는 제가 볼 때 일단 1980포인트 블록에 계속 걸릴 거다. 하지만 1980에서 만약에 치고 간다면 제가 분명히 말해 이번에 2000포인트를 뚫고 가면 추격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블록은 장 자체가 보통 블록이 아니에요. 이번 블록은 보통 블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면 주식을 올라오는 걸 막 밟아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글로벌 증가 신고가 있는데 못 올라간다. 이럴 때 우리가 텅 튀어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뭐 어떻게 주식이 요즘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뭡니까? 미국, 일본 글로벌 증시가 뜨는데 특히 다우존스가 뜨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안 뜨는 거 뭐 이런 장이 다 있노 갑니다. 우리나라 장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금 1970, 80년 뭐 나쁩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주식이 안 뜨니까 나쁜 거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글로벌 증시가 따라 우리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인데 지금은 안 갔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갑니다. 가게 돼요. 그러면 계속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아까 보셨지만 일본 증시가 70% 불었고 미국 증시도 어떻게 18%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4%. 그러면 10% 캐도 종합주고 10%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식으로는 30%, 40% 뜬다. 계속 눌러놨다. 눌러놨는데 이게 발산된다. 그러면 걷잡을 없이 갈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주식의 관성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을 절대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럴 때서 어떻게 콜마인드, 선물은 콜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인데, 많은 물품 보내준 거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라고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삽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우리 참 이 스텝진들 얼굴 보면요. 나도 얼굴이 누렇게 떴지만 다 떴어요. 왜? 여러분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이 수익을 말하다 이 1시간 저는 강의하지만요. 우리 스텝진들은요. 이거 5, 6번 편집해가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럴 때수록 여러분 박수 많이 치시고 댓글에 욕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욕하면 전화번호 압니다. 공갈해빼가 반 확인해보니까.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천의 신청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